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밤새 무난하시고요. 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뭐 지진인가 이것 때문에 수능도 연기가 되고. 예, 엊그제인가요? 제가 잠깐 이렇게 차 타고 운전 중인데 제 고모님 딸이죠. 고모님 딸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고모님이 애들이 많아요. 7남매요, 7남매. 많이 낳죠, 그죠? 그리고 고모님한테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거부하냐 그러면서 유산을 하나도 안 시키더라고요. 예, 애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둘째 딸이 저보다 1살 적거든요.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집이 포항이에요, 포항. 포항에 사는데 오빠 나 지금 서울로 짐 싸가지고 옮겨가고 있다고. 그리고 애들은 그랬더니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집에 못 살겠다고. 이게 막 처음에 꽝에서 지진 났을 때보다 뒤에 여진이 생기니까 그 공포심이 더 무서운 거죠. 그래 무서워가지고 집에 못 있겠다고. 그럼 이 추운 날 집에 못 있으면 밖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거기 뭐 임시 거처로 거기 나와 있던 거. 이게 너무 이제 힘들고 이러니까 아예 아빠 엄마 있는 서울로 집을 옮겨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진이 이제 우리가 예상 못한 지진 때문입니다. 그걸 법리적으로 한번 조금 풀어볼까요? 법리적으로. 근데 이 친구가 그 친구가 집을 포항에 있는 집을 임대를 놨다는 거야. 임대를. 계약 기간은 그랬대. 오빠 내년 6월까지인데 이 세입자가 살겠대요, 못 살겠대요? 못 살겠다는 거지.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 더 이상 이 집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금은 쩍가 있고 흔들거리고, 예, 이 장난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빠? 저 세입자는 못 살겠다고 그러고 보증금 빼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 계약은 계약 기간까지 이행이 돼요, 이행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우리는 이거를 법률행위 목적의 불능이라고 그랬어요. 불능이 된 상황이 생겼죠. 불능 상황이 왜 생긴 거죠? 지진 때문에. 그 지진은 임대인 때문인 거예요, 임차인 때문인 거예요? 둘 다 잘못이 없는 상황. 둘 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행을 할 수 없어요. 계약 기간까지 이행해 줄 수가 없어요. 불능이 됐죠? 불능. 그리고 우리가 불능을 우리 민법에서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눴어요. 그죠? 교재 볼까요? 교재에 법률행위 목적 138쪽에 나와 있어요. 138쪽에 보면 04번 제목하에 1번에 가능성 밑에요. 박스 나와 있죠? 불능의 체계하고요. 불능을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두 개로 나누었지요. 원시적 불능은 언제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계약할 당시부터 불능인 거예요. 그죠? 후발적 불능은 언제 불능? 계약 체결 후에 불능이 돼버렸죠. 그럼 제 그 친척 그 딸, 고모님 딸이죠. 고모님 딸한테 발생한 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 분쟁은 계약 체결 후에 분쟁이 생긴 거죠. 세입자는 못 살겠으니까 보증금 빼달라는 거고 주인은 뭐예요? 나 그 돈 받아가지고 딴 데 돈 넣어놨어 지금. 줄 수가 없어. 지금 빼준다, 나중에 빼준다. 그럼 나중에 빼주면 세입자 어떡하라고? 세입자 지금 그럼 계약기간까지 살라고?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계약기간, 원래 계약대로면 어떻게 끌고 가야 돼요? 계약기간 내년 6월까지 채워야죠. 채우는 게 원래 계약에 충실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계약대로 충실히 따라갈 수가 없는 불능 상황이 생겼어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이때 불능이 된 원인이요. 후발적 불능이 된 그 원인이 둘로 나눠져요. 일방에 뭐가 있을 때 일방에 과실이 있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일방에 뭐가 있을 때 일방의 과실이 원인이 된 거죠. 일방의 과실이 원인이 촉발되면 그때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 뭐예요?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
계약 불이행이라고 돼요. 계약 불이행. 계약 불이행, 계약 위반. 그럼 계약 어떻게 하느냐? 해제해버리고요. 계약 해제해버리고 파기라는 거죠. 불이행, 계약 불이행이 되니까 계약 깨버리고 손배 청구예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왜? 일방에 뭐가 있으니까 일방한테? 과실이 귀책 사유 있으니까 당신 잘못이잖아. 당신 잘못이야. 그럼 나 계약 깰 거야. 깨고 나한테 손해 물어줘. 내가 입은 피해 변상해줘. 근데 지진으로 일어난 거는 일방 과실이에요? 쌍방 과실 없는 거예요? 쌍방한테 뭐가 없는 거? 과실이 전혀 없어요. 쌍방에게 과실이 없다. 과실이. 과실을 뭐라고 그래요? 귀책사유라고 그래요. 과실을 뭐라고 불러요? 귀책사유.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위험부담이라고 한다. 같이 불러볼까요? 뭐라고 불러줘요?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뒤에 계약법에서 상세하게 나와요. 계약법에서 뒤에 가시면. 위험부담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서로 없는 걸로 하자. 서로 뭐 하자? 없던 걸로. 계약은 있던 걸로 없던 걸로? 없던 걸로 해. 우리 없던 걸로 해. 그리고 끝내. 없던 걸로 해. 그럼 여기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 어떻게 해야 돼요? 없던 걸로 해. 하고 그럼 보증금 준 건 어떻게 하고? 돌려받고 끝내자고. 계약기간 채우고 안 채우고? 안 채우는 거예요. 이걸 위험부담의 법리라고 그래요. 이게 언제 생기는 거? 언제 생기는 거? 쌍방에게 뭐가 없을 때?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지진 때문입니다. 이 지진이 바로 지진으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됐어요. 불능이 왜 됐어요? 왜 불능이? 지진 때문에 불능이 됐죠. 그때 생기는 법리를 무슨 법리? 위험부담의 법리라고 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잘 연결이 되니까. 지진 때문에 비행기가 못 떠. 비행기는 뜨죠? 뜨는 거 좋아하겠죠. 예. 자, 우리 일상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생각을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고요. 155쪽에 무권대리를 잠깐 보고 갈게요. 무권대리 155페이지. 지난주에 복대리까지 보셨죠? 네, 오늘 무권대리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무효취소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대리권을 가지고 하면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를 하면 무슨 대리라고 그러면 될까요? 유권대리요. 대리권 있는 사람.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요. 유권대리, 무권대리. 복대리는 그럼 뭐예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누구를? 대리인이 재위임한 거예요. 복대리인 핵심이 뭐라고요? 재위임해 준 거야. 지가 대리인이 딴 사람한테 재위임해 준 거. 재위임. 그걸 뭐라고 불러요? 복대리. 그럼 복대리는 누가 임명한 거라고 그랬죠? 누가? 대리인이 임명한 거예요. 역할은요? 역할은 누구 대리예요? 걔가? 본인 대리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맥이다. 자, 오늘 보실 때는 무권대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리권 가지고요, 대리권 없이요. 없이 대리를 한 사람이 무권대리가 되겠다. 거기 개념을 잠깐 먼저 볼까요? 대리권 있는 자 없는 자?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그거를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어요. 없어. 대리권 없으면 대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대리를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거기 사례를 보세요. 사례. 갑소유 땅 1,000평을 아들 을이 우임장을 어떻게 해가지고요? 조작해서. 바로 이거죠. 우임장을 조작해가지고 병에게 땅을 매각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누구 땅을? 아버지 땅을. 누가? 아들이.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지금 제3자에게 매각하는 거죠. 땅을 매각하는 거예요. 왜 매각을 해요? 아버님이 땅은 많은데 땅을 안 주는 거지. 제 수험생 중에 몇 년 전에 수험생 중에 이쪽에 아버님은 700억이 넘으셔 재산이요. 근데 아들 딱 하나 있거든요. 아들 딱 하나. 안 줘. 하나도 안 줘.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줄 때를 기다리잖아요. 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땅하고 건물이 누구 거라고 이게? 일부는 내 건데, 그죠? 예, 아직 주지 않았지만 이거 누구 거라고 생각해? 아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버님이 지금 84세인데 안 줘.
그럼 아들이요 열받아 안 받아 지금? 아 열받지. 그죠?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열받지. 주면 아버님이 주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증여. 생전에 주면 증여죠. 안 주시니까 얘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저질렀어요. 저질렀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해요? 서랍에 아버님 서랍에 보면 인감하고 서류 있는 거 어디 있는 거 얘는 다 알죠. 그죠? 집에 자유롭게 출입하죠. 그래서 인감에 손을 대가지고 위임장을 조작한 거죠. 위임장을 조작을 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위임장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위임장을. 그래서 땅을 매각을 하는 거지. 누구 땅을요? 누구 땅을? 아버지 땅 여기. 아버지 땅이나 집을 매각하는 거예요. 이 위임장 가지고 안 가지고? 가지고. 그런데 그 위임장이 진짜가 아니라 조작된 거죠. 그럼 상대방은 이걸 알아요 몰라? 이게 조작됐다는 거를. 모르고 있죠. 상대방은 이걸 모르고 사는 거지. 모르고 산다. 그래서 저 아들한테 10억을 줬다. 이렇게 10억 줬어. 돈 10억 주고 그럼 땅 등기 넘어오죠. 땅 등기 넘어오고 이렇게요. 그럼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상대방 거예요? 아버님 거예요? 아버님은 처음에 몰랐다. 자기 땅 잘 있는 줄 알았다고. 그죠? 그래. 어느 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을 한번 하려고 이렇게 대출 받으러 갔더니 자기 명의로 땅이 없다. 누구한테 가 있다고요? 병에게 땅 넘어갔죠. 자, 이때 아버님은 요거 보세요. 뭐가 조작되었다는 거? 위임장이 조작되었다는 걸 입증하면 이 등기 넘어간 거는 권한 있는 사람, 권한 없는 사람. 권한 없는 대리인이 땅을 매각한 거니까 이건 무효죠. 이건 무효. 그래서 이 아들을 대리권 있는 사람, 대리권 없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부른다고요. 무권 대리인이 매각을 했다. 권한 가지고 권한 없이 매각을 했다. 그럼 이 매각은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이거는 이 매각한 거는 효력이 없는 거죠. 무효가 되겠습니다. 무효. 왜 무효? 대리권한이 없이 대리를 했으니까 무효다. 무효. 자, 이때 이 아버님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고민을 하게 됐냐면 대리권을 위임장을 조작해서 매각한 거는 사기와 아니야. 이거 사기와 아니야. 형사상으로 사기죠. 이게 사기죄거든요. 그럼 문서 위조한 거죠. 사문서 위조도 돼요. 이게 죄가 큰 거죠. 그럼 아버님은 땅 찾아오나 못 찾아오나? 여기 본인은 아버님 본인 땅이죠. 본인은 이 땅을 찾아와요 못 찾아와? 이 땅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이게 유효니까 무효니까? 무효니까. 이 매각이 무효죠. 권한 없는 애가 땅을 매각하면 무효지. 그럼 등기를 했어도 이것도 효력이 없는 거죠. 이게 효력이 없어요. 그럼 아버님은 땅은 못 찾아온다, 찾아올 수 있다? 무효니까 이 땅을 찾아올 수 있다. 이게 조작된 거니까. 근데 아버님이 땅을 찾아오지 않고 아들이 매각한 거, 아들이 권한 있는 사람, 권한 없는 사람, 대리권 없는 애가 매각한 행위는 유효라고요, 무효라고 그랬어요? 무효죠. 이거 효력 없죠? 효력 없는 거야. 이거를 아버님이 인정하면, 아버님이 이 매각 행위를 인정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추인이라고 그런다. 뭐라고 부른다? 추인. 추인은 무슨 뜻? 추후에 승인했다는 거죠. 언제 승인했다? 추후에 승인한 거를 추인이라고 줄여서 불러요. 아들이 매각한 건 1월달에 매각을 했다. 아버님이 추인을 10월달에 했다. 10월달에. 얘가 1월달에 땅 매각한 행위를 아버님이 거부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승인을 해줬다고. 아버지가 인정해줬다. 이걸 추인이라고 그래요. 추인. 거꾸로요. 그럼 거꾸로요. 나 추인 거절할 거야. 추인을 거부하는 거. 거부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 추인? 거절했다고 그래요. 추인했다, 추인을 거절했다. 거절했다. 그럼 추인을 한다는 거는 계약을 인정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인정한 거니까 이 계약을 유효로 했을까? 무효로 했을까? 유효로 하겠다는 뜻이죠. 유효로 하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 무효인 계약, 아까 무권 대리는 유효라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그랬죠. 이 무효인 계약을 인정해서 유효로 만드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 추인이라고 불러줘요. 새로운 용어. 그럼 거꾸로 아버님이 이걸 인정 못하겠다. 나 이 계약을 인정 못하겠다. 그럴 땐 뭐를 표시하면 돼요? 추인 거절을 해줘. 거절을 하면 계약이 뭘로 확정? 무효로 확정돼요. 무효 처리돼. 근데 이 계약은 이 무권 대리인인 아들이 한 이 위임장 조작해서 한 이 매매 계약은 누구에 따라서 지금 효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추인하면 뭘로 바뀌게 되고? 유효로. 거절하면, 추인을 거절하면 뭘로 바뀌고? 무효로. 본인의 의중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겠다 이거죠. 그럼 이 효력은요, 이 무권 대리인이 땅을 매각한 이 법률에 의해 이 법률에 의해 효력은 현재 지금 추인을 한 거예요? 추인하기 전이에요? 추인하기 전이잖아요. 추인을 하기 전이면 이 계약은 뭘로 되어 있을까?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무슨 무효라고 그래요? 유동적이다. 왜 유동적일까요?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계약은 무권 대리인이 저지른 이 땅 팔아먹은 거, 이 땅 팔아먹은 거는 확정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다. 이런 용어를 붙이게 되었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 그게 유동적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아버님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추인하면 유효로, 거절하면 뭘로? 무효로. 그래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유동적이죠. 왔다 갔다 흔들리잖아요. 지진이 나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법률에 의해도 흔들려. 왜 흔들려? 본인이 뭐에 따라서? 요거냐 요거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지. 그럼 저 아버님은 추인을 했을까? 거절을 했을까? 추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인을 하면 땅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는 거야?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땅은 그냥 너 가져. 나 우리 아들을 살릴 거야. 얘 교도소 보내는 거 싫어. 이거 사문서 의조고 사기라고 그랬죠. 교도소 가는 거 이거 교도소. 아버님이 아들을 살리겠다 그러면 뭐를 하고? 추인을 하고. 땅을 찾아오겠다. 아들은 얘 버리는 거죠. 너 교도소 가든 말든 나 상관없어. 그럼 무효로 하는 거죠. 무효 처리하겠다는 거는 뭘 찾아오겠다? 땅을요. 이 등기 넘어간 땅을 뺏어오겠다는 거죠. 아버님이. 근데 이분이 외아들이잖아. 외아들이요. 어쨌을까 저 아버님은 선택을? 아직도 못했어 지금. 저 계약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넘었는데 아버님이 선택을 못하셨어. 뭐하고 뭐 사이에서? 추인과 거절 사이에서 선택을 못했어. 그럼 이 법률행위는 현재 뭐예요? 현재? 유동적 무효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아버님이 뭐 하게 되면 찾아올 수 있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하면 찾아올 수 있다고요? 추인 거절하면 계약이 뭘로 바뀌니까요? 무효로 확정되거든요. 무효로 확정되니 땅을 못 찾아온다? 무효니까 뭐 할 수 있다? 땅을 찾아올 수 있다. 땅 찾아온다. 추인도 거절도 하지 않으면 어느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다. 어머님은 어쨌을까? 어머님은 어떻게 하자고 그럴까? 예, 아들 살려야지. 그럼 어머님은 뭐 하자고요? 나는 추인할 거야, 여보. 추인할 거야. 끝까지 땅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우리가 지금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는데. 그죠? 예. 아버님은 뭐 하자고 그래요? 거절하자고. 예, 이거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집니다. 거꾸로요. 이쪽에 잠깐 볼게요. 이제 요 상세한 논의는 1월 달에 새로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거기 130조, 155페이지에 보면 본인의 추인권 나와 있죠? 155페이지에. 130조 나와 있죠, 조문? 155쪽에 조문 있잖아요. 조문 박스 안에. 본인의 추인권이라는 제목 안에 추인하고 관련된 조문이 3개가 깔려 있네요. 첫째는 몇 조? 130조. 두 번째는 132조. 세 번째는 133조. 이건 다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추인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추인하고. 자, 첫 번째 130조. 대리권 있는 자 없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무권 대리인.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타인의 대리인 그럼 누구 대리인?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아버지의 대리인 역할을 했죠, 이 자식이. 대리권 있는 놈이 없는 놈을 시키가.
없는 놈의 새끼가 본인이 이를 뭐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 밑줄이야. 아빠가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를 한자로 옮겨 놓으면 무효. 무효. 효력이 없다를 한자로 무효. 본인이 뭐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 반대로 뒤집으세요. 추인하면 오케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게 130조예요. 그리고 무권 대리를 뭐하게 되면 추인하게 되면 뭘로 바뀐다? 유효로 쓰셔요. 끝에다가. 추인하면 확정 유효.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무효. 오케이. 추인하면 뭐로 바뀌게 되고요? 유효로.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럼 현재는 무슨 상태? 예, 옆에 써주셔요. 유동적 무효. 현재 유동적 무효. 현재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여 있어요. 아빠가 추인할 거냐 말 거냐 밤새 지금 고민 중. (132조) 밑에 조문 볼게요. 추인 또는 거절의 상대방. 그럼 아빠는 이 아버님은 추인하겠다. 이 계약을 추인하겠다. 인정하겠다는 거죠. 언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추후에 인정하겠다는 게 추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추인한다는 것도 저절로 되어 의사표현 말을 해줘야 돼요. 의사표현 말을 해줘야죠. 누구한테 할까? 누구한테? 이 표현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추인한다는 말을. 예, 상대방한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상대방한테. 그래서 추인 또는 거절의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죠. 조문을 잘 보세요. 이게 시험 잘 나오는 거거든요. 132조가. 여러분의 조문을 독해하는 능력을 한번 볼게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가로쳐 보세요. 상대방에 대하여. 원래는 누구한테 해야 돼? 누구한테 전달해야 돼? 추인한다고. 상대방한테 하면 깔끔하죠. 상대방한테 전달하면 끝이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무슨 뜻? 무슨 뜻?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무슨 뜻? 지금 추인은 원래 누구한테 전달하면 돼? 아빠가 상대방한테 연락하면 되죠. 이러면 되죠. 보소, 우리 아들이 땅 당신하고 땅 매가겠지. 그거 내가 오늘부로 뭐 하는 거야? 오늘부로 뭐 하겠다고? 추인한다라고 상대방한테 하면 되죠. 깔끔하지. 그럼 계약 인정되고 끝나는 거지. 땅 가져. 인정할게 내가. 근데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무슨 뜻? 무권 대리인에게 하면. 쓰십시오. 무권 대리인에게 하면. 이게 그 뜻이에요. 아들한테 하면 아들한테. 얘한테 하면 어떻게 되냐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 무권 대리인에게 하면. 물음표 찍으세요. 물음표. 상대방에게 대해서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하면.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에게 뭐를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영어보다 어렵다니까 민법 조문이. 영어는 게임도 안 돼. 무슨 뜻이에요? 그럼 추인한 거야 안 한 거야 아빠가? 추인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어요? 아빠가 여기 보세요. 아빠가 이 아들놈이 왼수땡이 같은 아들놈이 꼭 자기 젊었을 때 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죠? 이 아들이 외아들이니까 꼭 자기 젊었을 때 하는 거랑 똑같아. 그죠? 계속 사고만 치잖아. 사고만. 실제 이 수험생 이분이죠. 제 수험생은 이분 와이프였어. 처였어요. 이 처분이 저한테 질문한 핵심 뭔지 아세요? 이혼을 해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이혼해요 말아요 저거? 여자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이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800억인데 800억. 700억인데 이혼해요? 예, 84세. 연령 84세. 좀만 기다리면 내가 절반 가져가. 절반. 이혼 언제 해요? 돌아가시고 나면. 맞죠? 정답. 돌아가시고 나면 이혼해야지 저분이. 유산이 내려오는데 유산이. 근데 이분은 이혼을 지금 하겠다는 거지. 왜냐면 전과가 사범이에요. 사고를 너무 쳤어. 마약돼, 뭐 여자 데리고 6개월 사는 건 일도 아니고 땅만 팔면 그냥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야 6개월 이상.
이 여자분이 못생겼냐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엄청 동안이세요. 몸 관리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술 먹고 이러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저녁 6시 되면 자요. 그래서 그런 거야. 6시 되면 자요. 6시나 7시 되면 불 끄고 자요. 왜냐하면 남편이 새벽 4시까지 게임하고 들어오시더라고. 그 낮에 내내 자고. 이게 서로 교감이 서로 없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예, 그 이혼을 해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제가 한 정답은 뭐였다고요? 언제 하라고요? 돌아가시면 하시라고. 그때 이분은 굳이 지금 해야 되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말렸어요. 어쨌거나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 이 아버님께서 이 아들이 저지른 계약을 뭐 하겠다고? 추인한다. 추인한다는 표시를 상대편에게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하면? 아들. 아들이 누구?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인한테 추인한다고 했어요. 연락을. 그럼 추인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 안 한 거?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22회 시험에도 24회 시험에도 27회 시험에도 여기가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자 볼까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예컨대 부부싸움을 집사람 했죠. 부부싸움을 했어요. 집사람하고. 그래 말을 안 해. 삐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럼 남자가 불편하죠. 그럼 남자가 불편하면 애한테 가서 뭐라고 그런다? 화해해달라고. 화해하자고 애를 시킨다. 애한테. 야 엄마 보고 오늘 저녁 먹자고 해라. 저녁 먹자고 해라 라고 애한테 시켰죠. 근데 이놈의 애가 어떻게 해요? 전달을 안 해. 이 자식이. 그럼 화해한 거야 안 한 거야? 제가 화해하자는 말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지금 그 얘기가 똑같아요. 추인한다고 했죠. 추인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거를 상대방에게 안 하고 누구한테 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했다고 추인을. 그럼 추인한 걸로 봐요 안 한 걸로 봐요?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거기 적어놨잖아요. 상대방에 대하여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추인했다는 거를 상대방한테 주장을 못해. 주장을. 대항하지 못한다가 무슨 뜻?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나는 반대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하게 되면 안 떼. 그 사실이 뭐예요? 그 사실이 추인한 거를 안 떼. 쓰셔요. 상대방이 추인한 사실을 안 떼. 상대방이 뭐를 안 떼? 추인했다는 사실을 안 떼. 누구한테 추인한 거를?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거를 상대방이 알았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무슨 뜻? 앞에요. 그러나 앞에는 뭐야? 그러나 앞에는 대항한다, 대항 못한다. 못한다죠. 그러나는 뭐야? 그러나부터는 그럼 뭐야? 대항 할 수 있다지. 할 수 있다. 정반대지. 여기는 대항 못한다니까 그러나부터는 거꾸로 뒤집어야죠. 대조죠. 대조. 그럼 대항 못한다, 대항한다. 대항한다지. 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쪽으로요. 그러나를 단서라고 그래. 단서. 단서 앞에를 뭐라고 그래요? 단서 앞에를? 본문. 단서를 뭐라고 그래요? 예외. 대항해요? 원래는 대항 못해요? 원래는? 대항 못하는데 누가 알면 대항해요? 누가 알면? 상대방이 알면. 어떻게 하면 알아 이거를? 무권대리인한테 추인한 거를 아들한테 추인한 거를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알아? 전달해주면. 뭐 해주면? 전달해주면 알아 몰라요? 알지. 전달해주면 알지. 전달 안 해주면 아들놈이 전달 안 해주면 알아 몰라 상대방이? 모르지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전달 안 하면 여기서 끊기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뭐를 몰라요? 뭐가 있었다는 걸? 추인이 있었다는 걸 알아 몰라? 모르게 되는 거지. 바로 이거를 한 조문으로 묶어서 한 조문으로. 몇 개를요? 2개짜리를 한 조문으로 정리한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추인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고 누구한테 추인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2가지로 정리가 된다. 그걸 누구한테 전달하면? 상대방한테 전달하면 모르게 돼요? 알게 돼요? 알면 추인한 효력이 생긴다. 오케이? 전달 안 하면? 전달하면 전달 안 하면? 전달 안 하면. 상대방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니까 추인의 효력이 없다. 됐어요? 이거네. 그럼 거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누구한테 추인한 거예요? 누구한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거죠. 무권 대리인에게 뭐 한 거? 추인한 거는 그 효력이요. 추인의 효력을 둘로 나눠진다. 누가 안 때? 누가 안 때? 상대방이 모른 때 안 때. 안 때는 추인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생기고 거꾸로 상대방이 모른 때. 상대방이 안 때 모른 때. 모른 땐 추인 효력이 안 생긴다. 시험 문제. 그 조문의 해석이 결론이 이거예요. 민법 132조의 조문의 뜻이 이거예요.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럼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변형해도 되겠네. 이렇게. 질문이요. 집중. 무권대리에서 이 무권대리에서 추인의 의사표시는요. 추인의 의사표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추인의 의사표시는요. 상대방에게 해야만 효력이 있다. 누구한테만? 상대방에게 해야만 효력이 있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여기 보세요. 누구한테도 돼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거. 누구한테요? 무권대리인도 추인의 상대방이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도 되고 누구도 되고 다 된다. 다만 효력이 있냐 없냐는 이 추인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무권대리인 상대방한테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요걸로 결정이 되겠다. 그래 아까 제가 부부싸움 했을 때 아들한테 시켰잖아요. 아들 오늘 저녁에 화해하자고 전달해라. 그죠? 그거를 아들이 와이프한테 전달을 해주면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기는 거죠. 전달이 끊기면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자, 그 문제가 132조가 되겠고요.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겨요? 계약 시에 별표. 계약 시에 소급에서 효력이 생긴다. 소급해서 별세계. 별세계. 계약은 1월 달에 했어요. 1월 달에. 계약은 1월 달에. 추인은 언제 했어요? 10월 달에. 그럼 추인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10월 달에 생겨요? 1월 달부터? 1월 달도 소급한다. 거기 써주세요.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한다. 무권대리를 뭐 하는 거? 추인을 하게 되면 무권대리의 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예요? 소급해요? 추인 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추인한 때가 아니라 계약 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언제부터? 이게 우리 시험 단골 20번 이상 나와서 20번 이상. 우리 무권대리의 추인은 추인 시부터요? 계약 시부터요? 계약 시로 소급표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무권대리 이 정도 마치시고요. 무효 취소를 바로 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논의는 기본 강의에서 여기다 이제 살을 점점 붙여나갈 거예요. 자, 오늘 보실 자리 무효 취소가 되겠습니다. 무효가 무슨 뜻이에요? 계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계약한 거, 안 한 거? 계약했을까, 안 했을까? 매매 계약을 했다고. 아니면 증여 계약을 했다고. 계약을 한 거,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계약은 체결한 거예요. 그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는 법률의 의미가 성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립했다. 계약한 거지. 했는데 뭐를 못 갖춘 거냐?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뭐를 못 갖춘 거?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것을 이거를 무효라고 그런다. 무효. 자, 책을 보아요. 거기요. 무효와 취소의 개념이라는 제목하에 먼저 무효 부분을 볼게요. 갑이 자식 A가 아닌 을려에게 자식이에요? 자식 아닌? 을려가 누굴까요? 내연녀 써볼게요. 내연녀에게 토지를 증여한다는 계약을 했어요. 계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증여 계약했죠? 증여가 법률행위죠. 이때 아버님이 중증 치매 상태여서 의사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는 상태요? 의사 능력이 없어요. 의사 능력이 없는 거를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부르네요. 무슨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 의사 무능력 상태. 중증 치매 걸려가지고 정신이 없어. 정신이. 그때 한 증여나 이 매매는요. 증여나 매매는 법률의 의인가요? 법률의 의인가요? 이거는? 법률의 의이죠. 법률의 의는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효력이 없는 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 이거를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 그래서 효력이 볼게요. 효력상 차이의 첫 번째,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줬던 땅이나 집은요. 이 땅이나 집을 증여로 줬다. 땅을 줬고 집도 줬다.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줬다. 증여로 넘겨줬다. B한테, 이 여자에게, 내연녀에게.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이거. 무효니까 찾아올 수 있죠. 그럼 무효를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아들이요. 이 아들이 주장할 수 있어. 아들도 주장할 수 있고 여기에 이해관계인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분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도 이 계약이 뭐였다고 증여가? 무효라는 거. 언제부터 무효라는 거?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거를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누가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효력상 차이에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두 번째 보면 시간상 차이라고 돼 있죠. 시간상 차이 보면 언제든지 무효 주장할 수 있어. 언제든지. 위에다 쓰세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 이분 아드님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고. 이 증여가 효력이 없다는 거를요. 증여가 효력이 없다는 거를 누가 주장할 수 있다고? 아들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줬던 땅이나 집을 그냥 둬요? 찾아와요? 찾아오죠. 찾아오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의 별표. 부당이득 반환이 뭐예요? 돌려받기. 돌려달라고 쓰세요. 돌려달라. 가져간 거 돌려달라고요. 돌려달라고 하는 걸 우리 민법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무효의 결론이 이거다. 무효의 결론이 뭐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한 번 더. 무효의 결론이 뭐라고요? 가져간 거 다 돌려달라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무효 그러면 이게 결론이야. 무효 결론이. 반면에 취소는요. 취소는 예컨대 우측에 볼게요. 우측에 박스 우측에 미성년자 갑이 아버지 골프채를 매매 계약을 을고했어요. 성년자 미성년자가 골프채 계약을 매매 계약을 했다. 골프채 매매 계약을 팔아먹었다. 골프채를. 또는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다. 뭘로 계약을 했다? 사기당했다.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으로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거는? 계약한 거죠. 이것도 매매 계약 된 거고 이것도 사기나 강박도 계약은 된 거죠. 그럼 이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일단 유효다. 일단 무효 유효? 유효. 효력 있어요. 효력 있어. 왜? 이게 사기였을 뿐이고 강박이었을 뿐이지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럼 이 계약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왜요? 사기를 계약을 했거나 강박으로 계약한 거니까 이 계약 자체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지만 유효라고 이거. 완전해요? 불완전 유효? 불완전한 상태지만 일단 유효라고. 다만 얘가 불리하다. 내가 불리하다 싶으면 이 계약을 그냥 둬요? 취소해버려.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무효? 취소하면, 취소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로 돼요. 그럼 이 계약은 사기당해서 한 계약, 미성년자가 한 계약,
강박으로 한 계약은, 강박당해서 한 계약은 몽땅 현재는 유효, 무효, 현재는 유효라고 그러는 거. 일단 유효다. 그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는 거지. 이게 불완전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만 자기가 불리해. 이 계약이 불리해. 그럼 그냥 둬 이걸 엎어버려요. 엎어버리려면 뭐를 선택해야 돼요?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꽝이 돼, 꽝. 그럼 취소를 안 하고 냅두면 뭐예요? 냅두면 유효. 이렇게 구별이 돼요. 무효하고 뭐가 달라요? 무효는 언제부터? 아예 처음부터 꽝이야. 처음부터 꽝. 이건 처음부터 꽝. 이거는 취소해야 꽝. 핵심을 뚫어드릴게요. 무효는 언제부터 꽝이에요? 처음부터 꽝.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너는 처음부터 꽝이야. 사기당해서 한 계약, 사기나 강박이나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언제부터 꽝? 취소를 하면 꽝이야. 취소하면 꽝. 취소 안 하면 뭐예요? 유효. 그래, 무효와 취소는 다른 개념이다. 구별이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먼저 무효부터 만나보죠. 무효. 2번, 02번이라는 제목 나와 있고요. 무효란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언제부터 생기잖아요? 처음부터 생기지 않아요. 이걸 무효라고 그래요. 어떤 원인에 밑줄이요? 어떤 원인? 그 원인이요? 수십 개야, 수십 개. 물권에 나오고 계약에 나오고 특별법에 나와. 그 무효 원인은 수십 개, 수백 개다. 이제 그걸 해야지. 그걸 채워나갈 거야. 1월 달에, 3월 달에, 5월 달에. 무효 원인은 몇 개라고요? 수십 개, 수백 개예요. 이제 공부할수록 이게 많아져, 이제. 두 번째, 무효라는 거는 계약의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뭐예요?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체결은 했으나 뭐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 밑줄이야.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를 무효라고 그래요. 3번, 따라서 쌍방에게는 처음부터, 언제부터? 처음부터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밑줄이요. 채권이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이 땅을 주기로 했다, 집을 주기로 했다. 누구한테 주기로 했다, 이거를? 내연녀에게 땅 주고 집 주기로 계약을 했죠. 계약했어도 이 증여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무효다. 이분이 의사무능력이면. 계약 무효죠. 그럼 이 땅을 줄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 왜? 이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니까. 그럼 내연녀는 집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청구권,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 서로 뭐가 없어요? 이걸 무효라고 그런다. 따라서 내연녀는 저 아버님한테 땅이나 집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뭐가 없기 때문에? 채권이나 서로 채무가 서로 없다, 서로. 이걸 무효라고 한다. 그럼 아버님은 약속대로요. 주기로 했던 땅이나 집을 약속대로 줘야 돼,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무슨 책임 없다? 채무불이행, 별 3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내연녀가 걸 수 없는 거지. 왜 걸 수 없는 걸까요? 무효니까. 계약이 무효니까. 그래서 계약이 무효면 뭐를 못 건다?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쓰세요. 200% 시험에 나온다. 200%. 계약이 무효면 서로 간에 뭐가 없다? 서로 채무가 있어요? 채무가 서로 없어요? 채무가 뭐예요? 줘야 될 의무가 서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채무가 서로 없으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을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채무불이행으로 자네 채무불이행이야. 왜 안 줘, 나한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엮어요, 못 엮어요? 못 엮어요. 별 3개, 200%. 200% 매년 출제해요. 매년 응용해서 사례 문제로 나온다, 이거는. 근데 무효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효는 계약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는데 뭐를 갖추지 못한 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언제부터 효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꽝이야. 처음부터 꽝이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서로 간에 뭐가 없어서? 채무가 없어서 뭐를 엮을 수 없다? 오케이. 그래, 민법은 계속 지금 마디에 마디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지. 외우면 이게 되냐고, 이게 외우면. 다 단절이 되는데.
민법학은 계속 연결고리가 계속 있어요. 앞에서 계속, 여기부터 계속. 계속 연결하잖아. 연결이죠. 이거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해 과목이라는 거지. 논리학이에요, 논리학.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점수 안 나오신다. 망하신다. 무효의 특징은 요거예요, 요거. 언제부터 효력이 없어요? 결론이 그래서 뭐가 없어요? 이거야, 이거. 자, 무효 사례 보시죠. 뒷장에 158쪽에 무효 사례 1. 의사 무능력자. 대표적으로요. 중증 치매 상태. 중증 치매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의사 무능력자. 그분이 한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이다, 무효. 제 수험생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진짜 실제 실전 사례. (96세) 되셨어. 본 부인은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퇴직금으로 전국 이렇게 지방 쪽에 있는 땅을 좀 사뒀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땅값이 막 수십 배 올라가지고 개발 이익을 엄청 보시게 됐어요. 거기서 돈이 이제 몇십억이 생기니까 다른 데 또 투자하죠. 거기서도 또 대박을 냈어요. 그러니까 점점 부동산이 불어났어요. 1,000억대 넘게 돈이 생겼어. 본처는 돌아가시고, 나이는 지고, 이래가지고 곳곳에 사둔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 전원주택을 이렇게 지었어요. 전국 곳곳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숙식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다 저쪽 시골 마을에다 이렇게 사둔 전원주택에 쉬려고 거기 가서 이렇게 쉬다 보니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동네 이장 아저씨를 찾아가셔서 저 밥 해줄 분을 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장 아저씨가 다음날 괜찮은 미모의 아줌마를 한 분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밥 해주실 거라고. 이 할아버님께서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수고비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죠. 계약을. 밥 해주는 계약. 오케이. 그럼 이 할아버지가 해야 될 급분은 뭐예요? 급분은? 돈 주는 거지. 이쪽이 이 아줌마가 해야 될 거는 밥 해주는 거죠. 그런데 2달 뒤에는 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발을 씻겨주더라고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더니 2달 뒤에는 한입을 해서 주무시고. 실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분 며느리 있어요. 며느리. 이분 며느리가. 그럼 아들도 있다는 거죠? 이 아들. 큰아들하고 여기 큰며느리가 이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러 주말에 왔더니 이 이상한 여자가 같이 있는 거지. 이렇게 둘이 있는 거. 이제 스토리를 이제 아시게 됐어요. 이 며느리께서. 아버님이 사랑해서 같이 결혼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난리가 난 거죠. 이분이 난리 나죠. 이분이. 결혼을 여기서 한다는데 여기서 난리를 피는 거죠. 왜냐하면 혼인신고하면 재산이 줄죠. 줄으니까 여기서 못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심하게요. 심하게.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나세요. 여기 96세잖아요. 여기 밥 해주러 온 아줌마가 37이었어요. 괜찮은 장사죠. 저분이 볼 때는. 이분이 엄청 말리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때 55세인가 그랬거든요. 이분이 어머니로 오시는 거죠. 이렇게 어머니로. 이분이 반대를 하셔서 결혼을 못하고 동거만 했어요. 동거만. 그럼 법률상으로 배우자예요? 배우자 아니세요? 배우자 아니죠. 배우자 아니죠. 그럼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은 유산을 받으셔요? 못 받으세요? 못 받죠. 하나도 없죠. 하나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니까요. 이때 이분께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땅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줬어 이렇게 이분한테. 심지어 저쪽 강남에 음마아파트까지 한 채를 줬어요. 15억 넘는 거를. 근데 줄 때 이분이 의심이 많으셨을까 적으셨을까?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의심 많지. 그리고 이분이 테스트 과정을 거쳤대요. 테스트 과정을. 이 며느리 말에 의하면 테스트 과정을. 자기가 외국 출장 간다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출장 간다고 그러면서 상태를 보려고 흥신소에 사람을 붙였대요. 나 출장 간다 그러고 공항까지 같이 갔다가 여자분이 이제 들어왔을 거네요. 그래서 자기 출장 안 갔어. 안 가고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이분이 외제차도 뽑아준 거야. 이분이 실제로. 그랬더니 시장 보러 이렇게 차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셨어요. 이분이. 그 다음 이분 예상대로 어디 가야 돼? 시장 가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시장을 딱 보고 그대로 집으로 딱 오더래요. 그 이분이 내일은 딴 데로 가겠지. 그래.
다음날 또 가봤더니 또 똑같이 일주일 내내 이러더래요. 그래서 안심을 하셨다는 거죠. 저도 되겠다. 저도 믿어도 되겠다. 근데 이분의 상태가 만약에 무슨 상태였을 때는 달라져요?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면 이 징역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니까 이쪽에서 찾아올 수 있다. 이거 다. 10년이 지났으면 찾아올 수 있나요 없나요? 증여계약을 한 주, 이렇게 증여를 넘겨준 게 몇 년이 지났어요? 만약 이 며느리가 아버님이 땅을 넘겨주고 집을 넘겨주고 아파트 넘겨준 거를 10년이 지난 뒤에 알았다. 몇 년 지난 뒤에 알았다? 10년 뒤에. 이거 알았으면 막았을 건데 10년이 지난 뒤에 알았다. 며느리가, 아들이. 그럼 이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버님이 의사 무능력 치매 상태여서 무효라는 거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몇 년이 지났어도, 증여한 지 10년이 지났어도 이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는요? 취소는 몇 년 안에만? 10년 안에만 취소해서 엎을 수 있어. 요게 달라요. 무효에서 챙겨야 될 거는 몇 년이 지나도 찾아올 수 있다고? 계약일로부터 몇 년? 10년이 지나도 찾아올 수 있죠. 그래, 기간 제한이 없어요. 무효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는 기간 제한이 전혀 없어요. 자, 158페이지 무효의 사례 1번을 보셨고 사례 2번을 보실게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보셨던 104조의 불공정 계약 있죠? 계약이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불공정 계약. 이것도 무효예요. 무효. 위에 써보실까요? 103조 위반. 몇 조 위반? 103조 위반. 103조는 뭐였죠? 핵심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거. 뭐에 위반한 거? 사회질서에 위반한 거를 민법 103조라고 그랬어요. 103조 위반. 그럼 유효 무효 이 계약은?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이거. 무효 사례의 첫 번째가 의사 무능력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계약이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불공정하거나 103조 위반일 때요. 103조 위반도 무효 처리로 됩니다. 무효 처리. 효력이 없어요. 세 번째는요. 통정 허위 표시. 허위 표시도 유효 무효? 무효. 처음부터 무효죠. 그 무효는 다 똑같은 무효죠. 무효는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쌍괄호 2번하고 쌍괄호 3번은 뭐야? 쌍괄호 2번은 불공정 계약. 쌍괄호 3번은 통정 허위 표시. 둘 다 무효죠. 그럼 무효는 다 똑같은 거예요? 무효면 다른 거예요? 사람은 다 사람이죠. 근데 우리 사람 여럿 있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달라요? 무효도 그래요. 무효인데 다 달라. 사람도 다르죠. 전두환이 다르고 노태우 다르고 김영삼이 달라요. 사람이지만 어때요? 사람이라는 공통성은 있지만 다 달라. 무효도 달라요. 무효이지만 어떻게 하다고 효력이 달라요. 쌍괄호 2번은요 무효야. 근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야. 써보십시오. 쌍괄호 2번은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103조나 104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입니다. 103조 위반 절대적 무효. 104조 위반도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103조는 반사회적인 거.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이죠. 그러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104조는 불공정 계약이죠. 계약이 불공정해. 이것도 무슨 무효? 둘 다 절대적 무효예요. 근데 쌍괄호 3번에 있는 거는요. 쌍괄호 3번에 있는 거는 통정 허위 표시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다. 이거는 상대적 무효다. 무효인데 그게 다 달라.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람이 1000만 명 있죠. 1000만 명의 사람은 사람인데 공통점은 그 사람마다 개체성이 있어서 개별성이 있어서 다 다르다고. 효과가 다 달라. 그래 생각하는 게 같아요? 달라 우리? 다르잖아요. 그래 지진 났더니 누구는 뭐라고요? 빨리 시험 왜 안 보냐고. 그죠? 그 포항애들 어떡하라고. 포항애들은 시험을 볼 수가 없는데 얘 생각이 달라 그런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무효지만 이것들도 다 무효이지만 다 달라요. 그 눈을 보셔야 돼요. 그 눈을. 앞으로 전개될 방향들이 여러 가지가 앞으로 나오겠구나. 3번이요. 무효의 종류 만나실게요. 무효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세 가지로. 무효의 종류는. 첫 번째는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눠지고
자, 무효의 종류를 볼게요.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그리고 상대적 무효. 이렇게 나눠지고요. 두 번째는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 세 번째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크게 세 가지로. 그럼 세분하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다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유효, 무효? 무효. 다 무효인데 이게 다 달라, 다 달라. 자, 그 첫 번째가 절대적 무효가 되겠습니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무효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그 무효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 간에만 무효로 처리되고 제3자에게,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여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그 그림,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 계약이 절대적 무효면 얘네 둘 간에만 무효가 아니라 누구한테도? 제3자에게도. 이 제3자에게도 뭐가 되는 거야 이거예요? 무효로 되는 거지. 얘가 제3자에게도 무효로 처리가 되는 것. 이 무효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이때 계약은 누구랑 한 거야? 계약은? 갑하고 을하고 둘이 했다. 갑과 을을 당사자 관계. 당사자 관계도 무효고 누구한테도 무효고 제3자에게도 무효로 되는 거. 이걸 무슨 무효? 그럼 갑이 땅을 팔았어요. 갑이 땅을 을에게 팔았는데 이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었어요. 무슨 계약? 불공정 계약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또 연결돼 있어. 민법은 계속 연결돼 있어. 절대적 무효, 불공정 계약 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이 무효는 얘네 둘끼리만 무효인가요? 제3자한테도? 딴 사람한테도 무효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이 을에서 병에게 넘어갔다. 이 땅이. 그럼 갑은요. 땅 매매한 갑은 땅을 병에게 뺏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무슨 무효면? 절대적 무효면. 이때 병이 뭐라고 대처를 했어요? 나 몰랐어. 선이야. 니네끼리 계약한 게 불공정해서 무효라는 거. 이게 불공정 무효라는 걸 알았다고 얘가 몰랐다고? 선이라고 해도 찾아와 못 찾아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는 거지. 그럼 소송에서 갑이 이기는 거예요? 병이 이기는 거예요? 오케이. 갑승. 이걸 무슨 무효? 절대 무효. 그래서 갑은 무효를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선의 3자에게 주장함, 주장 못함. 주장할 수 있는 거. 그 무효를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옆에다 써요. 싸그리 무효. 싸그리 무효, 싸그리 무효. 여기 10명이 붙어 있어도 다 무효예요. 10명이 붙어 있어도. 소송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갑이 이기는 거예요. 22의 기출. 절대적 무효는 시험 문제예요. 24의 기출. 절대적 무효는 갑이 선의 3자에게 갑이 무효를 대항하나요? 대항 못하나요? 대항할 수 있다. 얘가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얘 지는 거야. 너 지는 거야 이놈아. 왜? 싸그리 무효니까 네가 선이라고 하도 너 져. 갑이 이겨. 반면에 이 매매가 통정 허위 표시면 누구끼리만 무효? 당사자끼리만 무효로 되는 거지. 얘네끼리만 무효죠? 선의 3자한테는 무효, 유효? 유효로 되는 거지. 무효, 여기는 유효. 그럼 갑이 이게 무효라는 거, 허위 표시로 무효라는 거를 누구한테 주장할 수 없을까? 선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승? 병이 승이다. 병이 승. 그 무효를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별이 되옵니다. 두 번째는요.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 A가 땅 주인, B가 땅 매수인. 이덕화 씨가
이덕화 씨라고 아시죠? 예, 이덕화 씨가 두 필지 땅을 매매로 샀어요. 20억에. 20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한 필지를요, 두 필지를요? 100번지, 101번지 두 필지를 따서 땅을 샀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을 전원주택 지어드리려고. 아버님한테 뭐 지어드리려고? 전원주택을 지어드리려고, 전원주택을. 근데 여기서 일이 꼬였어요. 왜냐하면 100번지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허가를 못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럼 허가를 못 받게 되면 계약은 무효로 유효로? 무효되지. 허가 못 받아내면 무효 처리됩니다. 근데 전체가 무효예요? 100번지만? 100번지만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땅 계약한 건 한 필지야, 두 필지야? 두 필지를 매매를 했는데 몇 필지가? 한 필지, 일부가 무효로 됐네. 일부가 100번지 일부가 무효로 됐네. 그럼 일부가 무효로 되면 나머지 101번지, 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나머지는 유효로 무효로? 이게 일부 무효, 전부 무효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법률에 의해 일부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한다? 전부 무효다. 전부 무효. 나머지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칙. 모두 무효 처리? 나머지 101번지도 전부 무효다. 전부 무효. 일부 무효는 원칙. 어떻게 처리? 예외가 있다. 예외. 민법은 끊임없이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두 개를 보십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책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우리 민법의 예외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뭐가 있을 때? 사정이 있으면, one more time. 특별한 뭐가 있을 때? 사정이 있으면 나머지는 유효. 원래는 어떻게 처리했는데? 원래는 이거 무효? 그럼 다 무효야. 다 무효. 나 안 사. 왜 안 사? 무효니까 나 안 사. 근데 무슨 사정이 개입이 되면 나머지는 무효, 유효? 유효. 무슨 사정? 바로 이쌈이네. 이쌈. 그럼 여기요.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본문은 유효, 무효? 전부 무효. 일부 무효는 원칙. 뭐가 무효? 전부 무효. 본문이죠. 그럼 예외는 뭐야? 예외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의 반대는 뭐? 반대는? 유효. 유효지요?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칙에는 그럼 뭐가 생략된 거예요? 앞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문맥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빙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없으면 무효. 있으면 보이시나요? 조문이. 대법원 판결문도 이렇게 돼 있어. 결코 대법원 판결문은 간단하잖아요. 조문 볼게요. 우리 책에 있는 조문을 볼게요. 자, 원칙, 법률이 일부 무효일 때는 전부 무효로 한다. 예외 볼게요. 예외.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 뭐예요? 분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만이라도, 나머지가 여기서 뭐를 지칭할까요? 나머지가 어디? 101번지 쓰대. 101번지. 101번지만이라도 거래하려는 사정이 있을 때. 누가? 덕화 오빠가 몇 번지만이라도 101번지만이라도 사려는 의사.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전원주택을 지어드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덕화 씨가 이 땅 주인하고 매매 계약을 할 때, 협의를 할 때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설령이요, 설령. 허가가 여기 안 나와도, 여기 100번지는 허가 안 나와도 어디만을 살 거라고? 101번지를 내가 꼭 사겠어. 왜? 우리 아버님 전원주택 지어드릴 계획이니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럼 어디만이라도 꼭 사겠다. 101번지만이라도 사겠다는 의사가 표출이 됐죠. 그럴 때는 여기가 무효가 돼도 101번지는 뭘로 된다? 유효로. 오케이. 일부 무효의 예외라고 그런다. 일부 무효의 예외. 원칙은 어떻게 되고? 원칙은 전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사정이 개입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 유효. 일부 무효의 예외라고 그래요. 다음 3번에 보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와 있어요. 잠시 쉬었다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교시.